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기획 1팀장 강성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후반기 시중 운영 방향 공유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시정 여건과 비전, 후반기 시중 운영 방향, 언론인과의 대화 순입니다. 먼저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시장 홍남표입니다. 제가 오늘 벌써 한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금치 지나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후반기에 창원시장을 시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2년간 했던 일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향후 또 후반기 2년에도 어떻게 할지 이런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범 당시에 크게 보면 외부 환경, 내부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보면 여러 가지 탈원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고 팬데믹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부 환경도 여러 가지 재정적 측면 이런 것도 좀 부채가 꽤 많았습니다. 1조 정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현안 표류 사업들 굉장히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간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당시 이제 평가를 했냐니까 당시 창원은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외부 환경 하에서 어떻게 나아갈까? 이래서 저희들이 정했던 여러 가지 비전은 동부 중심 도시 창원을 나아가기 위해서 5가지 이제 전략을 한번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일 앞에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 경제를 튼튼하게 할 건가? 두 번째는 상당히 힘든 시민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같은 걸 어떻게 또 보강할 건가? 그리고 또 우리가 특례시인데 어느 정도 그 품격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하나 어떻게 또 집어넣을 건가에 대한 게 세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창원 진해 마산이 합해진 도시인데 이런 공간적인 도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건가에 대한 거를 또 전략을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또 큰 이슈가 청년에 대한 건데 청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과제를 이제 뽑아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리스크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리스크를 또 줄일 건가에 대한 리스크 식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제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큰 방향 하에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이제 전반기를 한번 봐보면 아까 분야별로 보면 창원 대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좀 집중했다고 봅니다. 아까 5개 전략별로 큰 그림을 좀 완성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해난 사업에 대해서 그 리스크랄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제 방향들을 잡는 그런 것들에 주력했고요. 그리고 내부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런 걸 좀 이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시민 밀착형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이제 그 5개 전략별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뒤에 리스크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제 크게 이제 핵심 성장과 관계되는 자원 경제를 어떻게 좀 앞으로 더 발전시키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크게 이제 성과로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이제 빠르게 좀 회복시켰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2국가 산단을 유치했던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그 큰 우리 인프라인데 중순자 복합빔 설계비에 관계되는 걸 확보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지금 국가 산단에 관계되는 조성을 지금 착수할 계획인데 지금 예타를 이번 그 하반기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늦어도 2027년도에는 착공하는데 원래 계획대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지금 용인 같은 데는 정부 전략 사업이다 보니까 300조가 투자되는데 그 예타가 면제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공동 연구 시설에 관계되는 거는 이번 하반기에 이제 예타를 어떤 해결하려고 있고요. 그다음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기본 설계가 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국가산단 미래 50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요 관련해서도 디지털 제조 그 전환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의 봉암과 중리공단도 고도화할 그런 계획인데 그 고도화 방안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일단 확정 공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 컨셉들도 기존 그 창원 국가산단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그 디지털을 접목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지난해 또 정부 사업으로 유치를 했는데 예타를 지금 하기 위해서 기획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정도 예타 신청을 하고 이것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저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신항의 배후단지의 여러 가지 내륙 부지를 지금 확대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 단지를 한번 새로 기획을 해서 우리 창원이 드론에 관계되는 제조를 전부 전담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보았지만 그 드론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으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방용으로도 많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창원에서 앞으로는 거의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국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 20%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 우방 쪽에 있는 나라들과 연계해서 드론을 창원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저희들 기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그 시민의 삶을 챙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관련해서는 손주 돌봄 수당을 최근에 지원하기로 확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에 대해서는 75세 어르신 무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월 8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매 무료로 지금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이렇게 시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최근에도 유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마산 장애인 복지관 이전 건립을 지금 착공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농어촌 관련해서는 서부 농어촌 생활권 인프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카눈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창원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안전 인프라를 지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이번 그 하반기에 바로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는 그 건립을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백지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바로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내수의 농산물 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연결만 한다면 굳이 건물 짓고 매년 50억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저도 하반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오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품격과 관련된 거에서 컨텐츠들은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총 5개를 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신도에서는 한류 테마 관광 정원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에는 진해 벚꽃로드 관광 명소하는 게 갱하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중훈 오타리 복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섬들을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쿠리 섬을 중심으로 한 익사이팅 빌리지 조성하는 총 5개를 땄는데 이런 기획을 해서 바로바로 하나하나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산 해양관광단지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조건 인정을 부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걸 받았는데 이번 하반기 되면 아마 이게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상에 착수를 해서 착공도 내년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도 초반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잘 정상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도 계속 확충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발 걷기가 어제 또 유행인데 이 맨발 걷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과 진해에 여러 가지 해안선들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된 것을 저도 금년 10월 달까지 전부 그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도시계획 전체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전당이 내년 1월 달에 개관될 텐데 지금
그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오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시립미술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컨셉을 넣을 건가를 지금 토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되는 대로 지금 바로 하도록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계되는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서 지금 그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공간을 이제 재구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러 가지 지구단위 개편에 대한 것, 단독주택과 상업 지역에 대한 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전면 개편됐고요. 최근에 또 좀 논란이 되었던 원의대로 그 SBRT 개통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했고요. 금년에는 하반기에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창원 대로변에 연해서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이 크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 산단을 이제 앞으로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되는 지구단위 개편을 거의 지금 완성이 다 된 게 있습니다.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발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선은 동대구를 해서 창원을 해서 가덕도로 가는 이런 노선을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다 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중간에 진해를 경유하는 그런 KTX 노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산 밀행 복합 환승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그 실시 설계를 저도 그 내년 지금 예산을 따서 내년 정도 하고요. 착공을 26년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산 IC가 지금 이게 그 굉장히 그 교통 어떤 그 뭡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입체하는 작업도 지금 추진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 세부 계획을 넣어서 정부 예산으로 해서 요걸 좀 정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거제간의 국도 5호선에 관한 해상구간 건설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 거제도에서부터 연결해 오는 예산을 지금 딴 바 있습니다. 딴 거 있는데 특히 이제 마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섬하고 사이는 좀 육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안을 내 가지고 그 저던 도시 미관, 그 섬에 대한 미관을 좀 이쁘게 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계되는 거는 지난달에 우리 창원시 전략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관계기관 국토부에 지금 전부 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지금 풀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저도 전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합해서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서 창원 지역이 저도 그린벨트가 다 전면 해제되도록 하는데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꿈과 희망 실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대 유치에 관계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집 단위가 우리 창원에 있는 캠퍼스를 하나 두는 것 또는 뭐 신설에 관한 건데 아시겠지만 신설에 관계되는 것들은 지금 그 정부에서 그 호남에 가셔가지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요런 의대를 신설하는 것도 아직 계속 그 가능성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가 창원에 있는 의과대학 캠퍼스는 경상대학과도 많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대안을 가지고 반드시 의대는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지금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에서 글로컬 대학을 지금 예비 지정이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력을 잘해서 가급적 우리 창원시에 글로컬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관계되는 신설 관련해서 강계이중학교, 어창중학교, 진해중부고 국제학교도 계획대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창중학교 관련해서는 또 인근의 중학교에 또 여러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잘 논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운데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의 주거라든지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기여제를 활용해서 앞으로 청년들에게 장기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그 스포츠 패스를 해가지고 스포츠 관람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서 저도 차원을 떠나지 않도록 또 하는데 좀 신경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지금 거의 여기에 드는 위험 요소에 대한 거는 식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문제이고 그런 거는 하나하나가 이미 이제 리스크에서 이슈로 다 전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라든지 사화 대상 공원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그 봉암에 있는 완충 조류 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 그리고 창원 문화 복합타운, 그리고 이제 웅동 복합 레저 관광 단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식별이 다 돼서 하나하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속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마산 해양 신도시만 하나 말씀 좀 드리면, 현재 그 부지 조성에 관계되는 것은 올 연내에 부지 조성은 다 끝낼 예정에 있고요. 그 위에 총 3개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차, 5차 공모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소송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문제가 풀리면 하나하나 절차가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류 테마, 아까 그 남북 관광 개발 사업에 하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마산 지역의 해양 신도시도 빠르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안에 내부의 어떤 혁신 역량도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측면, 조직 측면, 업무 측면에서 혁신이 꼭 직원들께 좀 체화되도록 하는데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우발 채무가 뭐가 또 발생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해서 돈이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것들도 좀 어제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같은 거라든지 또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계되는 걸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누수되는 이런 게 없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그 보조금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자기들이 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건전하게 그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시를 굉장히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직 혁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산단 계획이라든지 또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규 행정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 수요가 많은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는 일을 묶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공공개발국이라 가지고 각종 건설 사업들이 모든 부서에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복지 관련된 국에도 건물을 짓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들 보면 전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묶어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공공기술 개발국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그 전문성 있게 그 여러 가지 청사 공급이랄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것들도 잘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혁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시설 분야,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부 이제 처음부터 끝단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여기 업무 프로세스를 전부 다 마련을 지금 일부는 했고요. 또 일부는 또 해 나갈 겁니다. 이 건설에 관계되는 거는 이미 마련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그 절차대로 보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들 업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도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지금은 보상과 연결이 좀 더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성과를 연결해가지고 성진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직원들의 그 역량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 제공이랄까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가지고 변화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데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시민 밀착형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또 후반기부터는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어창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하천 민원센터를 이제 재건축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성산구하고 어창구 공통인데 창원 대로변을 보면 그 지금 완충 녹지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 옆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섬으로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신경을 안 쓰면 그 13km 연에 있는 그 폭 한 200m, 한 500m 되는 그 완충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더 연결성을 강화할 것인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저희들이 짜서 이 마스터 플랜 하에서 계속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SBRT 그 오픈하는 날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장미공원이 옛날에 벌써 굉장히 좀 못하다고 이걸 굉장히 좀 명품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그 장미공원을 좀 더 굉장히 다른 지역과 좀 달리 좀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요 작업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포구 같은 데는 지금 그 마산 국가 축제장이 그때마다 자리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상소로 해가지고 사시사철 국가와 관계되는 또 꽃과 관계되는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뭐 도시개발사업에 준해서 이런 걸 상설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획을 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족행 행정복합타운 그 부근이 굉장히 지금 교통량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교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검증을 해서 교통정체 완화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좀 여자천이 그 로망스입니까? 그 마지막 끝단에 보면은 진해역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해서 이게 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복원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아까 그 남북한 관광 개발 사업 중에 이제 여기에 그 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복원하는 방안도 한번 기획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서울에 가보면 청계천처럼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혁신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기반들이 착근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의 삶을 잘 챙겨서 특히 이제 사회 안전방향을 잘 챙겨서 실질적인 변화의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기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은상 기자입니다. 전반기 민정 8기 전반기 성과랑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전 파트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성과 부분에서 출범 당시 이제 탈원전 정책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좀 구체화돼서 성과를 냈는지 이쪽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그 최근에 미국 테라파워에서 4세대 SMR 착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SMR이 아무래도 원전 파트에서 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창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한국형 SMR 개발 그리고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안정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기반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쪽에 어떤 식으로 좀 요청을 할 건지 시에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리고 앞에 성과 부분은 좀 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는 제일 먼저 그 원전 탈원전 때문에 그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 그 기업들의 큰 요구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전 정책관을 이제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원을 좀 하고자 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속 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산업부, 가기부, 그다음에 그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 연구원 이런 데 또 안전기술원 이런 데 전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원전 기업들이 필요한 애로 같은 거를 그때 상담해주는 그 신속 지원센터를 그 산단 공단 안에 그 오픈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원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수주가 좀 돼야 됩니다. 수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제 신한울 3, 4, 5기에 관한 관계되는 그 수주 물량들을 사전에 좀 오픈해 가지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전에 그 수주 물량들을 풀었습니다. 풀도록 해서 원전 기업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이제 건설이 착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기업들이 좀 복원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SMR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SMR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계적으로 한 80개 내지 90개의 그 노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ISMR이라고 한국도 지금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SMR에 자원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자력 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모임체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한국형 저던 SMR이 빠르게 이제 마켓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캐슬과 관계 손을 잡고 미국형 SMR 노형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SMR이 상용화되고 시장에 나온다면 바로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랄까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좀 거의 마련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SMR 시장은 정부에서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노형을 이제 지금 정하고 안전 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계속 자원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좀 지원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경남투데이 강종갑 기자입니다. 홍남보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전반기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등 굵직굵직한 창원시 정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창원 시민들은 창원시정을 찾을 때마다 좁은 청사로 인해 주차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도청 같은 브리핑 센터 하나 없는 특례시는 전국에서 창원시뿐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창원시정을 취재할 수 있는 브리핑 센터가 없는 이유로는 청사 내에 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자실이 아닌 정책을 알리는 브리핑 센터를 이야기합니다. 홍남보 시장님, 좁은 청사로 인한 제반적 문제들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의회가 좁아서 신청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이제 청사를 새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큰 계획을 만들어서 청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부터라도 그 재원을 조금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부터 기금이든지 또는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의회랑 협력을 해서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또 어떤 규모로 할 건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게 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이제 시민들과 이제 의견을 좀 의견을 모아가면서 계속 그 준비를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경남 도민일보 기자 박정현입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나 입장 한 가지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또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앞서 시장님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를 뭐 계획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이제 재정 혁신을 강조하셨고요. 근데 이런 혁신을 하려 해도 이제 기본적인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 연속 이제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올해 최소 10조대, 하반기 이제 세수 여건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세수 결손이 20조 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나 내년 뭐 예산 관련해서 조금 창원시 예산도 올해 기준으로 이제 일반 회계 기준으로 0.02% 상승, 한 7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이 수치는 이제 지난해 전년도 대비 7.9%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부의 세수 펑크는 이제 지방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예산이 있어야 지속 사업도 중단 없이 할 수 있고 또 신규 사업도 기획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을 포함해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방 정부를 이끄는 장으로서 좀 시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정말 뭐 재정 측면에서 보면 나라 전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부채가 국가 부채가 지금 뭐 1000조가 넘어가고요. 자원시만 하더라도 그 1조가 지금 육박하고 6조 정도 됩니다.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선 8기 전반기에 저희들이 한 400 얼마 정도 액을 저희들이 부채를 또 상환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규모를 좀 줄여서 운영하는 건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미래 세대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서 감내할 수 있는 감내를 해서 좀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일을 좀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재정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진짜 불허불급한 예산이 필요 없는데 가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제 보조금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새로운 또 재원들이 좀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원을 좀 아껴가지고 그런 데서 좀 염출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이랄까 그런 거를 좀 촘촘히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뭐 부채를 안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축을 해서 살림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이제 정부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는 건데, 저희 아마 창원시가 전반기에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중앙정부 예산을 가장 잘 전략적으로 따온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늘 저희들이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 가져오지 말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여러 우리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 기관들이 담아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가져오는, 창원시 예산은 좀 안 늘어날려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의 예산들을 많이 태워서 지금 창원시가 그래도 중앙정부 또는 뭐 이런 데서 예산 전체로 보면 좀 적지 않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많이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마산 국화축제 관련해서요. 축제 앞두고 벌써 명칭 관련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좀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신중론 입장을 보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좀 급하게 이 명칭이 가고파라는 이름이 재등장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있고 요건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그 며칠 전에 시정 질문에도 있었고요.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그 의사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난 연말에도 그 의회에서 마산 그 국가축제에 대한 명칭 환원에 대한 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좀 검토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검토해 보겠다 했고, 이번 또 그 6월 달에 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그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2005년도가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역사를 전부 다 좀 한번 찾아봤는데 2005년도에 국제 공모를 하면서 가고파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그 단어가 활용되다가 2018년도까지 아마 그 단어가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19년도에 그 가고파라는 단어가 빠질 때에 그게 또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단어가 빠진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각 지역마다 그 축제 이름을 조금 이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축제 이름을 새로 이제 네이밍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령 같은 데도 이제 어병 축제를 하는 거를 홍의정원 축제라든지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산도 국화라는 그런 주제만 얘기하면 우리가 시베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거기다가 또 예양의 도시인 마산을 또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성과 관계되는 또 예술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 역사성과 관계되는 이런 단어가 아마 가고파라는 이 단어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 염두에 둬서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좀 모은 바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조례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모든 게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달 정도, 이번 달이죠. 7월 달 정도에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도 있으면서 그 조례 개정이 돼야만이 모든 게 좀 확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그 마산 가고파 국가 축제가 괜찮은 축제명 같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그래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최신뉴스 문동주 기자입니다. 시장님 2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다시 2년을 또 달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경남도에서 어제 발표가 된 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유학생들 정책들 그다음에 정착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뭐 정책을 펼치고 있다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입에 대한 것들은 정부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를 좀 외국인들을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늘리는 그런 계속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들어온 분들이 그 우리 사회에 바로 지역 주민과 유사하게 빠르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포 축제를 이번에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는 더 좀 의미를 더 부여해서 여기에 이제 창원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좀 노력을 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빈국으로 이제 필리핀이 선정돼가 있는데 그와 해서 조금 더 이 창원에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대사분들, 주한 대사분들 이런 분들도 올해 초청을 해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더 갖고 또 일하면서도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KBS 손원혁입니다. 좀 그 포괄적인 질문과 답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창원시가 인구 감소가 계속돼서 올해 11월이면 그 주민등록 인구는 100만 명이 무너지고 또 특례시 기준으로 보면 뭐 2년 또 빠르면 또 내년까지 또 전망도 되는데 추계로 보면 2026년에 이제 특례시 기준도 이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은 이제 인구 감소를 전제를 하고 이제 대응하는 정책일 것이고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좀 창원시를 운영하면서 판단하셨던 창원시 인구 감소의 이유 좀 이게 워낙 또 큰 주제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후반기에 하반기 시장에 어떻게 담아낼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인구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굉장히 축소되는 사회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책자에 보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인구가 축소되는 거는 이제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도 그렇게 이제 바라보러 가고 있고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를 좀 두어서 지위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전에 그 우동기 그 지방화시대 위원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인구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는 건 맞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전반에 이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 창원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좀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좀 몰려가고 수도권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가보면 또 출산율도 보면 그 우리나라 전체가 뭐 0.7 얼마가 그런데 수도권은 0.5 얼마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도권 자체도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창원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와 또 연계해서 보면 그런 관련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가는 게 아니다. 또 정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서울에서 그 토론도 저희가 저도 나오고 했는데 기업들을 지방에 많이 이렇게 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인구가 결코 늘지 않는다. 차원만 보더라도 지금 방산과 원자력이 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원전과 또는 방산에 맞는 일자리가 과연 있는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럼 일자리는 많은 부분은 지금 그 기술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대체하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나는 일자리는 굉장히 하이텍 쪽에 그리고 사람이 손이 가야 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미스매치를 잘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정말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 좋은 대학이 있어가고 이 좋은 대학이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연결고리가 깨진다면 이거는 계속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학에서 그 로컬 대학을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어떤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수요하는 그 공급하고 그다음 소비하는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원에 정말 지금 고급 전문인으로서 클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약대도 없죠. 예를 들어 수의학과도 없죠. 치대도 없죠. 의대도 없죠. 법전원도 하나 없죠. 경남 전체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특히 뭐 중학교 때부터 옮겨가는 인력들, 또 고등학교 때 인구 올라가는 인력들, 또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에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많은 인력들, 이러다 보니 이런 게 좀 떠나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신문 김진호 기자입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창원에 5개 지역구에 이제 국회의원이 새로 뽑혔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대형 사업에 대한 예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창원시와 5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한 어떤 정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의회도 4대 의회 이제 후반기가 의장단이 새로 출범해서 일하는데, 의회와도 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어떤 정례적인 어떤 그런 뭐 만남이라든지 그런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반기도 정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제 예산과 관련된 해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정말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까 창원시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도 이제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5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좀 정례적인 거를 좀 그 정례화라기보다 어떤 그런 모임을 계속 강화할 거고요. 이번 7월 달에도 금년에 이제 확보해야 될 국비 예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 좀 모임을 좀 해서 저희들이 좀 부탁할 건 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좀 따는 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7월 달뿐만 아니라 또 예산 임박할 때는 수시로 또 올라가서 여러 의원들이 좀 도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의원을 확대를 해서 각 그 상임위원별로 또 여러 가지 또 협력을 해서 또 예산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경남의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또 다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는 또 시의회와의 협력인데, 시의회와의 협력도 좀 더 예전과 좀 달리 좀 그 소통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5개 지역 시의원과도 저녁에 좀 자주 만나서 필요한 사항들은 좀 협력을 좀 구하고 해서 후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예산이랄까 좀 또 정책 추진하는데 좀 서로도 개입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이성준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반에도 오늘 같은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회가 좀 많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후반기에는 오늘 같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은 313km의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안 개발에 대한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313km의 해안 전체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서전에서도 밝혀주신 것처럼 발을 담그고 싶은 해변이 있는 해안 개발 계획에 대한 생각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시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뭐 지도상으로 보면 해안선이 아까 300km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 걸을 수 있는 해안은 1km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보시면 바닷길과 육지와의 연결, 이 연결 부분이
처음부터 좀 더 전략적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좀 그래도 연결이 잘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만 하더라도 봉암에서 예를 들어 해양 신도시까지 그 해안선을 걸으려 그러면 1차적으로 중간에 제3부두가 있고요. 또 어시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한 것처럼 그 마산과 진해를 그럼 어떻게 해안선을 연결할 건가? 우선 전체 다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간마다 그래도 좀 길게 연결할 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지금 그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속천부터 행암까지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지금 용역을 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늘 이제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다. 앞에 바다는 있지만 실제로 바닷가를 걸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관광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예전에 좀 어렵게 살 때 특히 마산만 하더라도 정말 난개발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마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연결할까라는 거를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는 그대로 하고 있고 마산도 지금 봉암부터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건가? 필요하다면 마산만을 어떻게 또 앞으로 나와서 브릿지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될 때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에 들어갈 때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모든 산업도 그렇고 연결 부분이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적게 고민하지 않았는가. 산업도 그렇고 도시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스팟 개념으로 있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해안선 역시 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단 진해와 마산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또 진동이랄까 이런 데 좀 구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관광과 또 연계되고 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국매일신문의 진해 기자입니다. 혹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물론 발표를 하셨는데 전반기 동안에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남도와 지금 부산시가 통합을 추진 중인데 마찬지를 통합을 했던 경험으로서 창원특례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경남도와 이 부산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9월달 되면 통합론이 이게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이 정책이 나올 텐데 거기에 만약에 창원시가 어떤 역할로서 좀 그 조언을 할지 정책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게 아까 큰 단추들은 이번 전반기 때 저는 많이 좀 했다고 봅니다. 아까 국가산단 2.0도 진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적기에 유치를 잘 했고요. 실제 이 서류가 또 좀 중간에 가다가 잘 전달이 안 된 것도 있고 추가로 접수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국가산단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한다면 아까 그 중승자 복합빔 5천억짜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창원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방산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몸에 이제 어떤 뼈 같은 거를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 그러면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뼈가 어떤 부분이 부러졌다는 게 나오는 것처럼 금속에 관계되는 기계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아까 중승자 복합빔을 이렇게 쏘게 되면 모든 그 비파괴 검사가 되면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유치한 게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들은 잘 이게 전달된 것들이 좀 홍보가 좀 굉장히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거 있고 또 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시민들의 소소한 삶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덜 챙겼던 거. 뭐 그렇지만 제가 거의 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사무실 거의 나왔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좀 상대적으로 덜 챙긴 거에 대한 건 좀 아쉬움이 있고 하반기에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좀 잘 챙겨서 변화가 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통합과 관련된 뭐 부산 경남 통합이라든지 행정 통합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여러 가지 메가시티에 대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물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가버넌스에 대한 거를 조금 여론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 공부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가버넌스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각 단체, 각 기관들이 자치권만 서로 강조를 했다 이거죠. 독립에 관계되는 거, 부산은 부산, 경남은 경남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치를 넘어서 이제 1 더하기 1이 중요한 게 1 더하기 1이 3, 4, 5 협치가 또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있었던 EU도 유럽 유니언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이 유럽 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는 협치로 가야 되는 것은 큰 당이고 꼭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걸 보면 무엇 때문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바디만 이렇게 묶는 이런 논의부터 시작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산 경남이 왜 서로 이렇게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통합을 가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고민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통의 문제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서울만은 수도권만 하더라도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연계를 잘하면 시너지를 높여주면 문제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게 서울은 그럼 서울, 인천, 경기도 합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과연 부산과 경남이 연결하는데 이게 또 교통 체계가 잘 돼 있느냐? 예를 들어 김해를 통해서 이제 창원을 와야 되는데 김해에 경전철이 있는데 그런 게 그럼 부산까지 창원까지 오게 하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대연결에 대한 걸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먼저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물 문제마다 그렇습니다. 물 문제만 하더라도 낙동강 물을 먹는데 이게 정말 창원만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리산에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할 거, 부산은 어떻게 할 거 이런 큰 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바디가 맞느냐. 그럼 이게 뭐 양산에 뭐 통합된 어떤 청사를 가야 돼. 이런 건 약간 좀 진부한 저는 어프로치라고 보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를 하다 보면 사이버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논의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근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더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물론 지금 대구와 경북처럼 그렇게 하나가 이렇게 묶여지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저도 부산 경남이 어떤 큰 강력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가 보이스를 낼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보이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기획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이크 받은 서울신문의 이창원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궁금했던 점이 여러 질문이 나와서 급하게 이 부분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팔룡터널 관련해서 최근에 운영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가 긴급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 4개월 정도까지는 확보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협상을 이어왔는데 아직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 이후에 좀 협의 과정이나 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임기가 있고 이런 기자 간담회 때마다 늘상 나오는 질문인데 연임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팔용 터널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 이용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체계를 좀 자동 컨디션 플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지자체의 또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저도 합리적인 방향에서 답을 좀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례 연구를 좀 한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부여받았던 그 4년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또 여러 사항을 보고 제가 필요할 때 제 나름대로 또 이거 확신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만 좀 더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국회뉴스 강종입니다. 저번 달에 거룩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창원대가 사천시하고 이제 내년에 3월 사천 캠퍼스를 목표로 이제 개교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창원시가 볼 땐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궁금했어요. 이거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는 사천시하고 우리 창원국립대학인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원대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지역이 있지만 세계를 지향하는 이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원대랑 가장 좋은 모델은 재료연과 전기연, 정부 출연기관과 이렇게 세 개가 가버넌스를 새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가버넌스 설계를 하면서 우리 창원 지역 산업들 지금 또 실제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방산과 원자력과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앞단에 서서, 그러니까 산업은 산업대로 뒤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앞에서 여러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좋은 인력들을 양성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그게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 전략을 좀 잘 짜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이 창원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예를 들어 세계적 랭킹 100위에 껑충 올라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거는 저 대학 고등교육 쪽에 조금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재료연, 전기연에 대한 여러 자산과 연구 논문 숫자라든지 이런 걸 합해지면 단번에 세계적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 생각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좀 더 학문적으로 좀 앞단에서 어떻게 이끌고 리드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잘 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경남일보 이은수 기자입니다. 전반 2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례시가 이 관련해서 기대와 달리 이 재정과 권한이 그런 미약한 특례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간 이 난제했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서 지금 몇 달 안에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김성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 그 가운데 차후에 정부안과 통합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0가지 특례 권한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사실 시민 체감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지금 앞에 세종 특별시나 제주 특별자치도에 비춰서 이 지속 가능한 이 대도시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법에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으신지, 그 내용과 함께 그간 좀 준비 사항이라든지 좀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법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제정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4개 지금 특례시가 같이 지금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의원 발의가 돼 있는 법안들 많이인데 물론 이제 국회 가면 통합해서 다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례시가 좀 잘 되려 그러면 저는 어떤 새로운 계획권한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할 때 늘 강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강력에 대해서 강력을 통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일부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와 관련되는 관련법들은 보면 대개 이제 인구 50만 넘어가는 대도시 개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 같은 데는
산업에 관계되는 이제 그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산업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가기부라든지 이런 데에 창원시가 바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특례법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재정에 대한 지금 재정도 지금 보면 뭐 어찌 보면 이제 도 차원에서 뭐 n분의 1로 얻을 때는 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재정에 대한 어떤 약간의 독립성이랄까 약간 뭐 그런 게 필요할 거고 또 인력 조직이 관계되는 거 지금 창원시 행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넓은데 이제 직급도 보면 직원들이 뭐 대개 이제 한 부의사관 정도에서 돼 있는데 이런 직급들도 한 2급 정도 국장을 올려주고 하는 뭐 이 직급을 높여줘야만이 그 안에 이제 그 프라이드도 있고 또 좋은 인력들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력의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전체 창원시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수요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임되는 거 중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임을 자꾸 이렇게 좀 잘라서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인력도 주면서 예산도 주면서 이 일까지 넘겨주면 좋은데 이거는 안 주고 일만 일부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넘어올 때 정말 인력과 예산도 같이 넘어올수록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